안녕하세요. 평택준 한방병원 신영태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 돌연변이로 인해 암세포가 발생하고 이것이 분화되면서 점점 숫자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영상진단으로 확인이 가능하려면 대략 30배 정도 분화가 되어서 10의 구승, 즉 10억 개 정도의 암세포 분집으로 늘어나서 홍알만한 크기는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대략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정상적인 면역 감시 기능이 작동을 하면 중간에 진행이 멈추거나 없어질 수 있겠지만 종양 미세 환경이 나빠서 암이 자라나는 환경이 되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이 영상 진단으로 확인되기 전 아주 작은 좁쌀만한 크기 정도일 때 신생 혈관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이 성공해서 혈관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는 암 조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악성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이미 암의 전이에 대한 위험성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암의 치료 과정에서 암세포 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암 관련 학회에서 발표된 슬라이드인데요. 암의 치료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는 암세포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10의 12승, 10의 8승, 10의 4승 이렇게 써있네요. 이 파란 선의 위치는요. 10의 9승, 즉 영상 진단으로 확인이 가능한 최소한의 경계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세포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를 해서 암세포의 숫자를 줄이지만 항암 치료 효과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암세포가 늘어나게 되겠죠. 또 치료하면 또 줄어들고 또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항암 치료가 진행이 이제 되어질 텐데요. 만약 수술적인 방법이 가능한 경우라면 수술을 통해서 암 조직을 한꺼번에 왕창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출발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항암 치료 기간도 단축이 될 것이고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에 노출되는 것도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술 치료에 가는 경우는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예후의 결정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일단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윗부분을 보시면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암세포의 숫자가 줄어들다가 영상 진단으로 10의 9승 라인이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선 아래로 암세포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됩니다. 병원에서 이 시기에 검사를 통해서 암 조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정말 반갑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암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암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다시 암세포 증식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커지게 될 수가 있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항암 치료를 지속하지만 이 항암제 내성으로 인해서 약을 써도 다시 줄지 않고 점점 더 진행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범위로 내려가도 암세포가 완전히 사멸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전이에 대한 위험이 있는 구간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색깔이 쳐 있는 이 기간 10의 6승에서 9승 사이에 있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진 블라인드 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상 진단 검사상 확인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혈관을 통해서 전이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또 증식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영상 진단으로는 확인되지 않더라도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게 되고 또 주기적으로 영상 진단을 통해 혹시라도 다시 암이 보이지 않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암 유전자 진단 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영상 진단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블라인드 존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암과 관련된 위험성의 진단적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요. 일정량의 혈액을 샘플링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지표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암 환자가 아닌 경우라면 암 유전자 검사는 암 발생의 위험성, 즉 영상 진단으로 확인되기 이전 상태인 전암 단계부터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암 환자분들의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블라인드 존에 해당되는 경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암의 치료 경과가 어떠신지 잘
잘 되고 있는 건지 혹시나 나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영상 진단 단계보다 앞서서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표로 확인하는 것들은 종양 표지자, 혈장 내 DNA 농도, 돌연변이 정도, 또 유전자 메틸레이션 발현 정도, RNA 발현 검사, 그리고 CTC라고 해서 혈관 내에 순환하는 종양 세포의 수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험 적용이 되는 검사는 아니어서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고 비용도 좀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암의 조기 진단 그리고 암 치료 과정에서 활용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